자, 베타반 지금 2차 함수 지금 보라는 의미로 베타반 최초로 영상을 했습니다. 이해돼? 오케이? 앞으로 계속 찍는 건 아니고 2차 함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인 건데 어렵죠. 왜냐면 이제 미지수도 많고 생각할 게 많으니까 오늘도 계속 저번 시간과 이어서 계속 그런 주제로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 다들 지금 마더텅의 124쪽에 57번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5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함수는 축방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어. 그 안에는 많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자, 57번을 봐보면 일단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x-a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x-a 제곱이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a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이렇게 x축과 접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조건 가를 살펴보면 2하고 10 사이 내에서 fx의 최소값은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이 fx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좀 나열을 해보게 되면 최소값 갑자기 살려버렸어. 최소값은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은 0이라는 얘기는 이거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 말은 즉슨 x가 2부터 10 사이 내에는 a가 들어가 있었겠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 a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2하고 10 사이에 분명히 a는 존재한다. 조건 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조건 나를 봐봐. 조건 나를 갖다 봐보게 되면 2부터 6이야. 2부터 6이랑 6부터 10까지를 딱 애누리 없이 다 잘라냈어요. 근데 그때 2하고 6 사이에 나오는 최대값과 6하고 10 사이에 나오는 최소값이 동일하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봐봐라.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가 2부터 시작해서 10 사이인데 지금 A라는 요 위치가 만약에 A라는 위치가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해되냐? 오케이? 아유 갑자기 살아버리네. 6하고 10 사이에 A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그때는 최소값은 빼박으로 무조건 제로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런데 얘가 제로가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2하고 6 사이에서도 최대값이 제로라는 얘기인데 깨져 안 깨져? 깨지죠.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인 상황이 펼쳐지잖아. 그러니 2하고 6 사이에 A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물론 2부터 6까지인데 그 사이에 A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2부터 6이 여기로 잡혀질지 2부터 6이 여기로 잡혀질지는 몰라요. 비대칭의 형태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그 사이 내에서 A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2하고 6 사이 내에서 최대값이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 최대값이 6하고 10 사이 내에서의 최소값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만약에 그 모습이 비대칭의 모습이 2부터 6이 이렇게 설정됐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2부터 6 사이에 나오는 최대값은 여기로 설정이 될 텐데 그럼 최대값이 여기로 설정이 돼버리게 되면 6부터 10 사이 내에 나오는 그 최소값은 여기로 설정이 될 텐데 얘네가 같은 수가 없단 말이야. 얘네는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 이차함수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 2부터 6까지가 표현이 될 텐데, 그럼 2부터 6까지 사이에 나오는 최소값이 너, 동시에 6부터 10까지 가는 그 사이에 나오는 최소값이 너라고 해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2하고 6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죠. A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선상에 있는 2랑 6이 이렇게 설정된다 하더라도 최대 최소는 여기로 이제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자. 지금 그림이 요 그림이 맞고 요 그림이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2하고 6 사이가 이렇게 되는 뒤 2하고 6의 평균이라고 할까? 평균,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식기가 2하고 6의 평균이라서 4가 될 텐데, 그 4는 A보다 우측에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럼 결국 A라고 하는 식기는 4보다는 작거나 그리고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같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조건 가하고 나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문제가 물어본 게 F-1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F-1은 X-A의 제곱에다가 집어넣은 -1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결국 F-1은 A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A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잡아줘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A가 지금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건 나왔는데, 조건 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A가 2하고 10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라서 추가적으로 A의 범위가 2보다는 커야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뽑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야. 납득이 됐니? 오케이? 그러니 요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1 -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a축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게 되면 그 자식이 -1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였었던 거고, 근데 그 녀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 4까지인 거니까 2에서부터 4까지인 거니까 그 사이에서 최소, 최대 구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4 집어넣으면 이제 25가 최대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게 되면은 9가 최소였다는 얘기죠. 9하고 25를 더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현재 이해가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추론이라는 건데, 저번에도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그래프의 추론은 좀 기본이야. 기본 2차 함수면 좀 따라와야 돼. 이해되나? 오케이? 됐어. 그러면 5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8번 한번 해보세요.
어서 하십시오. 어? 풀었어? 숙제 안 했는데? 숙제 안 했는데? 숙제였나? 아 숙제였구나. 아 숙제였구나. 아 숙제였구나. 그러면 남는 시간에 좀 앞에 거 좀 풀고 좀 풀지 좀 그래. 응? 자 설명 들어갈게요 얘들아. 자 요게 뭔 뜻이겠냐?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E, B라고 하였었을 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구간이 어디로 되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문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 안에 축방을 포함했냐 아니면 안 포함했냐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운데 있게 되었었을 때 이 꼭지점의 위치가 이렇게 비대칭의 형태가 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도 구분 지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납득이 되니? 오케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조금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고, 뭐 그랬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설정이 될 텐데 최대값은 36보다 작거나 같고 최소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이거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 나는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지금 A, B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이 포지션 때문에 아싸라비오 해가지고 여기다 1 넣고 2 넣고 푸는 거 나 싫어해. 얘들은 오케이. 이 말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학교 변형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자 간다. 자 이거 계속 연습하는 거야. 선생님 보통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범위라고 좀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따가 저희 꼬맹이 하나가 채점하러 잠깐 올 건데 오늘 오케이? 그래서 잠깐 좀 오면은 선생님 채점 좀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자, 첫 번째 1번 봐봐. 1번 보면 너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이렇게 설정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A를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EB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 X 범위만 지금 신경을 쓰면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렇게 되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 최대값이 될 것이라서,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가 되는 것이고, 이 자식이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최소값은 2일 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A 제곱 플러스 2B가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현재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뜻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2하고 2가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2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이 세 번째 범위도 조금 자세히 봐보면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엄청 중요하네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수 값을 갖다가 설정을 잠깐 해보면, 한마디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인 건데, 얘가 하필이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3번이라고 하는 저거는 A가 1인 경우를 살펴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라서, 이때는 최대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최대값이 돼서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가 36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a가 지금 현재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2b는 9가 넘어와서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최소값.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 값이라는 건데 그러면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a가 1인 상태로 들어간 거라서 제로가 돼서 2b가 최소값이 된 거야. 2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뜻인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a가 1일 때 b 값은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b가 2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3.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2.5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인 거니까 b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부터 시작해서 13까지가 가능했었다는 뜻인 겁니다. 요거 현재 이해가 돼? 납득됐어? 되나? 오케이? 그래서 b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얘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거. 얘는 어떻게 봐야 되겠냐. 그럼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b가 3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b가 계산 때렸을 때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가 나올 수 있는 녀석이 지금 자연수인데 그럼 2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2라든가 3이라든가 4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뜻인 건데 생각을 해보면 2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게 되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걸 갖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2b잖아. 그럼 2b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리를 하면 36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오게 되면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 납득이 돼버렸어? 오케이?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b 값을 a에 따라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또 여기도 2분의 이렇게 돼서 b가 나오는 이 값이 여기서 나오는 2차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2차 함수보다는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자연수 값을 골라달라는 뜻인 거야. 현재 이해가 돼? 이렇게 엄밀하게 셈은 지금 들어간다 지금. 납득이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좀 지울게요.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서 58번 쭉 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거 봐봐.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쭉 봐보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흘러가는데 잠깐만 좀 있어. 너 좀 문제 좀 풀고 있어봐.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말이야. A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만 되는 상태인데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뜻인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 엄밀하게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 저거 어떻게 되냐 이거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a 그리고 4니까 5 빼기 4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앞에 이제 나누기 해주면 이거 2차식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예,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갖다 이제 살펴보게 되면 2분의 1로 묶이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정리를 하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 a제곱 마이너스 4a인 거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때려서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그래프인지 지금 판단은 됐고요. a 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엄밀하게 지금 살펴보면 이것도 언제 계산해 이거 a제곱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플러스 4a라서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16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서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나누기 2를 갖다 해주셔야 되겠죠. 아,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갖다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2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나도 됐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쌤 뭐 한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금 앞대가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2차 함수 두 개를 그릴 거란 얘기야.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전개를 하면 엄밀해야 돼. 엄밀해야 돼.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2,2분의 5 그래서 2,2분의 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위로 볼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2분의 2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대략적으로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2분의 21 이렇게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 납득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 근데 거기에다가 A 대신에 뭐 대입하냐면 2, 3, 4를 대입을 해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B 값이 자연수만 가지고서 판단을 할 건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2,2분의 5 지나간지 한번 계산 좀 해보자. 이런 거 은근슬쩍 지나갈 수도 있거든. 2를 갖다가 한번 넣어보자. A 대신 2를 넣어보면 지금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2분의 10이 이렇게 돼서 6대거든. 아, 그러면 위에를 지나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를 집어넣었을 때 위에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공류는 똑같다는 거 보이지 지금. 위로 볼록이 공류는 똑같다는 거 보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봐보면 언젠가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는 지역이 존재할 거고, 얘도 지금 이렇게 돼서 언젠가 여기에서 만나는 요 지역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이 새끼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점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다만 이따가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서로 바뀌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이 영역에서는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니 지금 어차피 A라고 하는 값은 2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될 텐데, 그럼 2부터 시작을 하여 요 지점이 되기 전까지만 허용될 수가 있었다는 뜻인 거야. 여기 현재 이해가 되나?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2일 때 봐보면 여기 지점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고 2일 때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는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자연수가 지금 B값이 된다고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니 얘네가 역전되어지는 이 만나는 이 교점을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지. 그럼 그걸 구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럼 그게 서로 같아지려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쌤이 밑줄긋는 얘네가 서로 값이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 서로 똑같다 해가지고 씩 세워버리면 2분의 5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16이니까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너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분의 1로 묶여서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1로 묶여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지.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럼 넘겨져서 2는 결국 이제 16 이렇게 될 텐데, 이거 합차 공식을 갖다 이제 때려버리면 빼면 3, 그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2a 마이너스 1이 지금 이제 16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a였던 거예요.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갖다 풀어주게 되면 2a라고 하는 것 자체가 3분의 19 이렇게 돼서 결국은 a는 6분의 19였다는 얘기죠. 6분의 19면 대략적으로 3보다는 큰 새끼가 되기 때문에 3.5시기 모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럼 a가 3일 때까지만 조사를 때리면 되겠구나. 5일 때 2하고 3일 때만 조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바뀌는 거야. 납득이 되냐?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a가 2일 때와 3일 때를 나눠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럼 a가 2일 때를 봐보게 되면 여기 집어넣게 되면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인 거고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사의 제곱이니까 16이라서 빼면 20이니까 나누기 해주면 10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될 수 있는 b 값은 2.5보다는 크니까 3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해당이 됐었던 거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 다음 a가 3이었을 때 a가 3이었을 때 봐보게 되면 빼서 제곱 때리니까 1이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b 값이 그 다음에 이제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5가 돼서 2분의 11 이렇게 돼요. 그러면 5점 몇이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만족시키는 2, 3, 4, 5만 처리가 된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니 정리를 하면 A가 지금 현재 1일 때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2일 때가 존재를 하고 A가 3일 때가 존재를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순서성 개수 세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이해가 되나? 납득이 됐어? 오케이 콜?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A 값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죠. 어떻게 나오는지. 요 이해가 돼? 근데 이제 속으로 이제 니들이 아마 생각을 할 거야. 이거를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셔야 돼요. 그게 고등 수학이야.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강의도 다 남겨놓는 거죠. 나중에 꼭 봐. 알겠어? 오케이? 잘 이해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59번 한번 해보세요. 칠판 리셋 좀 해야 되니까. 엄밀하게 풀어야 돼. 엄밀한 거 한다면 축방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경우 선생님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도 돼? 오케이? 뭐 포기하는 거 같아. 조금만 고민하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되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지금 현재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얘들아. 그럼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제 위로 볼록인데 얘가 x축에 접해. 그럼 x축에 접해.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될 텐데 당연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판별식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얘네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P부터 P 사이 내에서 좀 이런 표현들은 보통 재종반에서 조금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얘들아 이렇게 표현하면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는 뜻이야.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리고 P하고 Q는 양수라고 나와 있고 그럼 니들 이거 축방이 선생님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니까 어떻게 되는겨? 2분의 p란 말이야. 된게 오케이? 돼안돼? 납득돼서 오케이? 그럼 2분의 p인 상태에서 마p부터 p까지인 거니까 마p는 약간 왼쪽으로 더 갔을 거고 얘는 여기까지만 됐었겠죠? 그럼 여기 안에서 봤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현재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요 현재 이해가 되니? 오케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여기다 이제 접근을 해주게 되면 일단 x축에 접했으니까 판별식은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0하고 같아야 되겠죠. 이해된 게 오케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p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q가 제로니까 p제곱은 4q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p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될 거라서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q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전부 다 플러스화 시켜버리게 되면 2p제곱 더하기 q가 54라는 뜻인 거니까 p제곱이 4q라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9q가 54라는 뜻인 거라서 q는 6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죠. 납득이 되니? 오케이? 네? 그럼 q가 6인 거니까 6, 4, 24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p는 2루트 6이죠. 그래서 p하고 q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은 이제 되겠죠. 24랑 36까지 해주면 되고 답은 6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 거보다는 좀 쉬운데 그래도 지금 봐보니까 저번 거보다는 좀 쉽네. 이거 이해가 됐어? 네, 오케이? 정리하세요 지금. 다음에 60번 들어갈 거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저기 마이너스 P랑 핀 위치가 왜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P의 위치가? 왜냐면은 중간에 있는 축방이 x는 2분의 p인데 p는 일단 양수라고 지금 문제 나와 있고 그럼 p가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돼. 마피하고 p야. 마피하고 p. 이해된 게 오케이? 이게 정해진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걸 좀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 사실.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된다 안 된다?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0번. 60번 보세요. 60번. 풀어보세요. 60번. 정확하게 봐야 돼. 근데 여기 진짜 대충 갔다가 큰일 나 이거. 자연수의 의미는 자연수의 자, 또 한번 가보자. 얘들아, 가보자. P하고 Q가 무슨 수라고 해야 되나? 무슨 수? 일단 양수. 이해된 게 오케이? 양수. 그럼 여기 지금 현재 P, Q가 꼭지점이라서 Q가 꼭지점이라서 요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네가 둘 다 양수라서 x축하고 y축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해돼? 오케이? 근데 p, q의 위치가 여기인 걸로 봐서 y축의 위치는 좀 중요해 보여. 왜냐면 0보다 크다가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y축의 위치가 꼭지점보다는 좌측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좀 중요해 보여. 이해되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최대 3까지 범위를 본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지금 최대 5까지 범위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최소값이 m으로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리고 m은 참고로 자연수란 말이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0서부터 시작을 하여 y축이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x는 0이잖아요. 0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갔을 때도 5까지 갔을 때도 최소값이 m으로 똑같다라는 것은 이해되나? 오케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거기 안에 축방을 포함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축방을 포함하지 않아 버리게 되면 끝에 있는 3을 넣은 값과 5를 넣은 값이 지금 현재 최소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럴 수도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열어놔야 돼. 3까지가 범위가 여기인데 얘랑 똑같이게 유지가 되는 여기 5라고 하더라도 5까지 범위일 땐 최소는 여기고 3까지에 봤을 땐 최소는 여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그때가 또 다른 값이 나온단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이 서로 똑같이 나와야 되는 상태다 보니 3과 5의 위치 안에 분명히 저 축방을 포함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잡아내셔야 된다는 뜻인 거고. 하나 더.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0이었었을 때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내게 되었었을 때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최대하고 최대 여기 나오는 최대값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0서부터 3이라는 범위 안에 3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라고 치면 이해돼? 오케이? 그럼 지금 보면 m 더하기 4랑 4m이 물론 같을 수도 있어. m이 4라서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4라서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3하고 5라는 저 위치가 조금은 동일하게 잡혀져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지금 납득이 되냐? 혹은 3하고 5라는 위치가 이렇게 잡혀져서 최대가 0이었었을 때가 똑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현재 이해가 돼요. 이거 열어놔야 돼. 다시 얘들아,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3하고 5 사이에 축방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돼. 이건 이해가 돼. 오케이? 근데 3하고 5라는 그 위치 자체가 지금 최대값이 지금 m 더하기 4랑 4m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같아질 때가 언제야? 같아질 때가 있어요? m이 자연수인데? 같아질 때가 없네. 지금 봐보면 m 더하기 4랑 같아질 리가 없네. m 더하기 4랑 4m은 같아질 수가 없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되냐? 이 같다라고 두고서 문제 풀어버리면 3분의 4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수라는 전제하에 살펴보면 영원히 같을 수가 없어.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m 더하기 4랑 4m의 위치 관계를 좀 따져보게 되면 자, 만약에 m축이라고 해보자. 쓰세요. 쓰면서 들어오네. m 더하기 4라고 해버리게 되면 4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 거고. 여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4m은 여기 원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인 거라서 얘네가 만나지게 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현재 4m이 큰지 m 더하기 4가 큰지가 나눠지게 된다.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숫자는 아니라서 만약에 m이 1이라고 한다면 m 더하기 4를 넣게 되면 5가 되고 이쪽은 4가 돼서 이쪽이 더 크고. 이해되나? 오케이? 만약에 m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건 6이 되고 얘는 8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 4m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더 커. m 더하기 4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때 말이에요. m이 1일 때만 따로 조사를 때리고 나머지는 4m이 더 크구나. 4m이 m 더하기 4보다 더 큰 값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거는 뽑아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말을 좀 바꿀게.
얘네가 영원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3과 5의 위치는 여기 0에서부터 쭉 와서 오는 이 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최대값이 너로 똑같아질 거예요.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3과 5의 위치는 일단은 얘가 쭉 왔을 때 나타나는 이 점,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갈라치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3과 5가 들어가는 요 위치가 3, 5일 수도 있는 거고, 이해돼? 오케이? 혹은 3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3, 5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열어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3의 범위가 여기고 5의 범위가 여기라고 한다면 3까지 갔을 때 최대값은 m 더하기 4니까 여기가 m 더하기 4였다는 얘기고, 이해돼? 오케이? 0서부터 5까지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최대값 4의 1이 됐었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3하고 5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그때는 m 더하기 4가 됐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0서부터 5가 이렇게 설정되니까 그때는 여기가 4의 1이었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열어놔요. 얘들 오케이? 얘네들이 분명 이쪽에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쪽에 같이 나와버리면 최대값이 이쪽으로 똑같다라는 건데 m이 자연수라는 전제하에는 얘네들은 영원히 다른 값인 거라서 같을 수가 없어.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응. 야, 지금 쌤이 영상 남긴다고 해서 대충 들으면 안 된다. 일단 오프라인 강의 자체도 정확하게 듣고 지금 따라와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식들을 계산을 했을 때 자연수가 m이라는 조건, p하고 q가 전부 다 양수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골라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청사진은 다 잡았어.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있고? 그럼 저 가로를 그려서 x축으로 하는 거예요. x축 아니죠? x축 아니죠. 요거는 여기 x가 여기 y축과 만나는 교점을 x축과 평행하게 그은 선이지. 왜? 축방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봐봐라.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위치가 지금 2p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걔네 평균이 p 값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2p야 2p.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래서 2p라는 것을 일단 찾고 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칸이 좀 부족해서 자 이쪽으로 좀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청사진은 다 그렸어. 청사진은 다 그렸고 그리고 둘 다 최소값이 m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m은 널 의미하는 거죠. 얘들아 이해되나? 요거 이해돼 안 돼? 납득됐어? 오케이? 왜 최소값이 m으로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 안에 축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 쌤이 아까 전에 설명했다.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강의 다시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첫 번째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는 경우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는 경우를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번 자 가봅시다. 그럼 만약에 2p가 3과 5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3과 5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2p 자체가 뭐보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을 때 저렇게 설정이 되겠죠.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3까지의 여기 지금 현재 최대값은 제로야. 이해되나? 오케이? 제로다 얘들아 최대값. 0서부터 3이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납득이 된 게 오케이?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되면 p제곱 더하기 q가 나와서 p제곱 더하기 q가 0과 3 사이에서 나오는 최대값 m 더하기 4구나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서부터 5까지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를 저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5-p의 제곱 더하기 q가 4m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납득이 되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얘네들을 풀어냈을 때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면서 흘러가야 되는 상태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이 될 텐데 둘 다 지금 q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나 같으면 위에서 밑에를 빼거나 밑에서 위에를 빼겠어.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밑에서 위에를 빼는 게 낫겠죠? 4m에서 m 더하기 4를 빼면 더 좋을 테니까. 그래서 5-p의 제곱 빼기 p의 제곱은 q가 사라지게 되고, 얼른 쓰시고 얘들아. 쓰면서 들어. 이해하면서 쓰면서 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고 4m에서 m 더하기 4를 갖다 빼게 되면 3m 플러스 아니지 빼주게 되면 3m 마이너스 4지. 요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5-p 제곱 전개하면 25가 되고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10p 이렇게 되고 이 새끼가 3m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튀어나오죠. 29는 10p 플러스 3m 다만 p는 양수고 m은 무조건 자연수. 요거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요거 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뭐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딱 보면 뭐 얘가 2고 3인 경우 그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2가 돼버리면 10의 배수가 안 되잖아. 이해된 게 오케이? 얘가 지금 꼬다리가 더 크니까 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여. 여기다 1 넣어버리게 되면은 근데 양수라서 아무거나 와도 상관은 없구나. 양수라서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네. 그럼 2하고 3만 생각하지 말고 얘가 2였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2가 되면 23이 되는 거니까 그때 여기가 10분의 23이 되는 거야. 10분의 23. 됐어? 그 다음에 또 여기는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26이니까 10분의 26이니까 5분의 13이죠.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로 넘어가면 4도 되네. 에이씨, 몇 개 더 구해. 4가 되면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만 정답편이 되는 거야. 4 집어넣으면 12가 되는 거니까 17이 돼서 10분의 17.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 5, 3, 15. 아이씨, 언제까지 계산해야 돼? 아유, 진짜 그냥 나 그만해. 아주 그냥 5, 3, 15면 14니까 10분의 14니까 어떻게 돼? 5분의 7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왜 지금 선생님 화딱지에다가 지금 다시 계산했냐면 왠지 답이 이쪽에 있을 것 같거든. 6을 넣으면 6, 3, 18이면 11이니까 10분의 11이야. 이거 돼? 안 돼? 되냐고? 일단 따라와. 됐어 안 됐어? 6이고 그 다음에 7이면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8 집어넣으면 벌써 지금 답은 좀 나온 것 같아요. 4니까 10분의 4니까 5분의 2. 9, 3. 9까지도 좀 벌려놓자. 여기 5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왼쪽이 p 값이고 오른쪽이 m 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p 값을 갖다 이걸 갖다 추정을 해보면 p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돼, 얘들아. 납득이 됐어, 오케이? 지금 돼, 안 돼? 되냐, 안 되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만 동그라미를 쳐보자고. 그럼 이때 있죠? 이때. 이해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10분의 23. 10분의 23도 돼요. 얘도 됩니다, 지금 현재. 5분의 13. 2.8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 2.6이라서 안 돼. 10분의 17. 얘도 돼요. 될 수 있는 형태야. 5분의 7. 1.4. 얘 안 돼. 얘도 안 돼. 1.1이라서. 5분의 4. 자, 얘네들 다 안 되겠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될 수 있는 형태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나마 여기서 선택되어진 게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 2P가 3하고 5 사이에 존재할 때를 갖다 지금 보고 있었던 거야. 납득이 돼? 안 돼? 납득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금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m이 지금 현재 최소잖아. 납득돼? 오케이? 최소라서 그럼 여기 나오는 q 값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m이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Q가 M이었던 거구나. 그럼 상황에 맞춰서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열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자, 정리한다. 그럼 Q가 M이라는 상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을 조금만 더 만져보게 되면 P제곱은 Q가 M이니까 넘어가서 4. 씨발. 바로 나오네? 씨발, 지금. 젠장. P값 나오잖아. 돼, 안 돼? 그러면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생거 지금 되냐, 안 되냐? 볼 필요 없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아예 진작에 Q 대신에 M을 넣어볼 거야. 그럼 넘어오게 되면 5-P의 제곱은 3M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내가 볼 때는 유력 후보가 너인 것 같은데 넣었을 때 전혀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나머지 것들은 M 대신에 자연수가 들어갈 거라서 3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 분수 형태들은 집어넣게 되면은 자연수가 안 나오지. 제곱수 형태. 그래서 이거는 제외. 이건 제외. 네? 납득이 되냐 안 돼. 엄밀하게 풀어야 된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왠지 막 자연수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답인 것 같아. 이렇게 풀면 나중에 이게 분명 터지게 있어. 얘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 결국 뭐다? 요 상태에서는 P 값이 2고 M 값이 3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다는 거고. 납득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범위 하나 본 거야. 이해되나 안 돼? 범위 하나 본 거야. 하나. 이해가 됐어? 오케이?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돼야 돼. 납득 돼? 오케이? 두 번째는 아마 모순인 경우가 발견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한데, 자, 두 번째가 돼버리면 3하고 5가 여기 위치해 있어야 돼.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3은 5보다 작은 것이 불보듯 뻔하니 2P라는 녀석이랑 3이 요런 관계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3을 넣었었던 값과 5를 넣은 값의 최대값이 얘는 M 더하기 4가 되고 얘는 4M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전히 이때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최소값 Q를 갖다가 M으로 보는 거는 맞기 때문에 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워주게 되면 3 집어넣으면 이거 몇이에요? 어디요? 3 집어넣으면 3 P의 제곱 더하기 M2 지금 현재 최대값 M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지금 되냐 안 되냐 이거 납득돼? 오케이?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그 다음에 5를 갖다가 저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5-P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M을 했더니 그 새끼가 지금 현재 4M이에요.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금방 끝나네. 얘 M이 사라지잖아. 되냐 안 되냐? 그럼 제곱을 했을 때 이 새끼가 4가 되려면 뿔마 2밖에 없지. P 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야? 1이랑 5죠. 돼? 안 돼? 오케이? 그럼 1이랑 5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1을 P 대신에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16이 되니까 16은 3M 이렇게 되고, 5를 여기다 넣게 되면 제로가 돼서 제로는 3M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M이 자연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깨진다고. 납득이 되냐 안 돼? 그러니 이 새끼는 모순이야. 이 경우는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러니 결국 P 값과 M 값은 요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M은 참고로 Q 값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fx는 어떻게 된다? X-2의 제곱 더하기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fx가 완성이 됐고, 문제가 물어본 건 현재 지금 이제 10인 거니까 집어넣게 되면 64 더하기 3에서 67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 이제 이해가 돼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순인 경우 다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풀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어려워?
안 어려. 살펴봐야 되는 것이 늘어난 것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정리하세요 지금. 이차 함수는 나오는 형태가 비슷비슷해서. 됐냐 얘들아?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오케이? 영석정, 너 표준이 왜 이렇게 썩었어?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집에 가서 강의 들어. 알아 몰라. 거실에 가서 그냥 이빨이 그냥 음량 올려가지고 딱 들으란 말이야. 알았어 몰랐어? 엄마가 이제 누구니? 누구니? 제우스냐? 알겠어 석정이? 네. 오케이. 자 61번 들어갑시다. 61번 넘겨보고. 야 어렵냐 근데?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진짜 미쳐버리겠네. 61번 지금 풀어봐봐. 61번. 자 갑니다. 지금 선생님 부등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거 최소값이 5라는 뜻이야. 이해돼? 오케이? 최소값이 5라는 뜻인 거고 요거는 지금 현재 뭐 범위예요. 범위. 이거는 범위고 얘는 이제 최대값이 4분의 29라는 뜻인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지금 이제 fx가 쭉 나와 있는데 1서부터 어디 범위야? 1서부터? 2의 범위죠. 1서부터 2의 범위. 1서부터 2의 범위인데 A하고 B는 분명히 실수라고 지금 현재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납득이 된 게 오케이? 그러면 그 1과 2 사이 범위 내에 A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나눠서 보면 되겠죠. 최소값의 위치는. 지금 되냐 안 되냐? 납득돼? 오케이?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쌤은 기억 니은 디귿을 여기에 맞춰서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쌤은 문제를 푼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바로 간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A, B였었다는 뜻인 거고 근데 1서부터 2까지라는 그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1서부터 2라는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범위와 2번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 1서부터 2라는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돼버리게 됐을 때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1번 봐보자. 1번 2랑 A의 위치를 봐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좀 있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최소값이 5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를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b는 5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 돼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이쪽인데 지금 현재 a, b랑 1서부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1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이해되는? 오케이? 그래서 A가 1보다 작은 위치에 있었을 때는 지금 최소값이
1을 넣었을 때가 최소라서 저번에는 쌤이 색깔펜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두 번째니까 그냥 단색으로 밀어붙인 거야. 어차피 샤프심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1을 갖다가 대입을 갖다 하게 되면 1-a의 제곱 플러스 b가 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현재 이해가 돼요? 나도 되는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a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을 때가 되겠죠. 네, 오케이? 뭐 그랬었을 때 최소는 너가 될 것이며 그 최소의 값은 b 값이 될 거라서 b가 5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현재 이해가 되나? 납득이 돼? 오케이 콜?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 지금 A하고 B의 관계식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좀 설명 좀 더 깊게 해도 되겠냐? 야 봐봐라. 여기 지금 A의 범위에 따라 나눴지. 그럼 일반적으로 너네가 생각할 때 저 A를 뭘로 보면 될 것 같아? X로 보면 되겠죠. 요거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뭐로 보면 좋을까? Y로 보면 조금 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유 정말 진짜 지금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제곱 플러스 Y는 5라고 보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X로 봤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1-X제곱 플러스 Y는 5라고 보라고. 얘는 X가 1하고 2 여기 사이에 있었을 때는 Y는 5라는 그래프로 보라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대신에 이걸 갖다가 여기다 표현할 때는 X축, Y축이 아니고 A축, B축이 되겠지. 이거 이제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렇게 한번 나타내보자. 자, 봐보자. B축, A축. 최대한 표현하고 이제 쌤은 들어갈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1하고 2가 지금 분기점이거든요. 그럼 1하고 2였었을 때를 여기다 표시를 하고 1하고 2 사이에 있었을 때는 5라고 지금 현재 튀어나오기 때문에 1일 때는 등호를 붙여주고 2일 때는 등호를 안 붙이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요 현재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쌤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갖다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얘 봐보게 되면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어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2-A 제곱은 A-2의 제곱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서 결국에 꼭지점이 2,5인 상태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라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만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리고 자, 두 번째. 얘는 B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A-1의 제곱 플러스 5 1-A 제곱이 A-1 제곱으로 바뀌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1,5에서 지금 앞에 마이너스 넘어오면서 생겨나는 그 부호 조심하고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기겠죠. 근데 A축보다 윈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자. 넣어보자. 여기다가 지금 A 대신에 0 넣어보자. 그럼 B가 4라고 튀어나와. 아하, 오케이, 콜.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4였겠지. 얘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다 잡았어요. 그럼 지금 이 나타낸 그래프가 뭔데? 나타낸 그래프가 뭐긴 뭐야? A하고 B의 관계지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 봐. A가 뭐일 때? 2분의 3일 때. 그럼 쭉 보면 2분의 3이면 너잖아. 5라고 나왔네. 못 풀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얘 맞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너네. 그럼 아까 전에 이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였어? 10번 뭐였어? 너였네. 이해돼 안 돼? 그럼 이거 정리했을 때 이해되는지 확인. 쌤 저기는 두고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지.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이 새끼 적어놓는 거지. 되냐 안 되냐?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니은로 가. 그 다음에 디귿번 A하고 B를 합친 녀석이 최대
4분의 29다 라고 되어 있어. 납득되나?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 자, 아까 전에 봤던 대로 B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B-A 플러스 모시기 하는 이쪽 부분이 최대치가 지금 4분의 29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봐봐라. 야, 여기 지금 봐보게 되면 이거 기울기 뭐였다는 뜻이야?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새끼를 드륵 움직였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되니 안 되니?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인 거니까 넣어줘. 얘예요, 얘. 그럼 얘를 드륵 옮길 거라고. 납득 되나? 오케이? 드륵 옮겼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새끼는 어디겠냐? 여기 이렇게 접할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간 새끼일 거 아니야. 여기 지나갈 때가 아니라. 이해되나? 오케이? 여기가 아니야. 이것보다 여기 살짝 더 접했었을 때가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더 올라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오케이? 그러니 지금 결국에 저 마지막 디귿번을 풀려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래프, 이거랑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접할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야. 요 현재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접했었을 때 값이 4분의 29냐고 물어본 거야. 납득된 게 오케이? 응.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넘겨서 이제 접근을 갖다 해주게 되면, 자, 정리해봐. B 대신에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저기 지금 가로 부분을 쌤이 N으로 치환할게요. 이해되나? 오케이? MX 플러스 보통 N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N은 이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될 것이고, 되나 안 되나? 지금 되나 안 돼? 납득해?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야, 이거 지금 쭉 전개해가지고 뽕 그 판별식은 0 써가지고 n값 찾아도 되긴 하는데 니들 빼기 함수로 들어가서 완전 제곱식으로 해석하는 거 자꾸 볼 줄 알아야 돼. 엄마 제일 된게 없고 그것도 수직권에서 좋아한단 말이야. 넘겨주게 되면 a-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n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 현재 이해가 됐어? 다 되나? 오케이? 그러면 쭉 전개해. a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m 빼기 1은 0 이렇게 된다고. 납득 되냐? 오케이? 그러면 야, 그 게임 끝났네 지금. 그럼 이 새끼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2분의 5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게 누가 n-2?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n은 2분의 5의 제곱위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해가 돼요 얘들아? 왜 여기가 2분의 5의 제곱인지 보여? 여기 앞에 뭐니까? 뭐 a니까 마이너스 5a인 거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가 아니라 a-2분의 5의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n 값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거를 정리하면 4분의 29 나오죠. 나도 되나? 오케이? 그래서 디귿번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겁나게 좋아할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서 조금은 모호한 스타일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돼 얘들아. 모든 2차 함수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결국 쌤이 B하고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뽑아서 정리하길 잘했네요. 차라리 한눈에 딱 보이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정리해 지금 이제. 정리하세요. 강의 다 찍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집중은 해. 오프라인 강의할 때. 집에 가서 또 들어야지 해놓고서 안 본단 말이야. 집중해. 자꾸 안 보는 거 같고 그러면 또 강의도 아예 안 찍어버릴 테니까. 지금 이해되냐 안 되냐? 납득돼야 안 돼. 집에 가서 여러 번 클릭해서 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꾸 스킵해서 보지 말고. 알겠어?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8시까지 좀 쉬긴 쉴 거고 지금 스트레이트로 쭉 달려가지고
이따가 62, 63 이것도 좀 볼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좀 이해돼? 그래프의 추론? 결국 해야 되는 것들이야. (62번) 풀고 있어요. 쓰는 동안에. 지금 들어도 돼요? 간단하네. 자, 잘 봐. 자, 일단은 fx를 추정을 해야 돼. 비닐이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여기서 끄집어낼 만한 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조건이 몇 개 없어서 뭐 끄집어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봐봐.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얘들아. x에다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오는 그 값보다는 항상 아래에 처박혀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fx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위로 블록이겠냐 아래로 블록이겠냐? 위로 블록이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야지 f-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아래로 처박혀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모든 시간에 다 그렇게 된다고 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축방은 x는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곱창 계수 나왔네? 제곱창 계수 안 나왔네.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사일 때 제로란 뜻인 거니까 얘는 x축. 쌤이 x축이면 여기다 x라고 씁니다. x라고 안 쓰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사를 넣었을 때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축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제로였던 거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fx를 추정을 해보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4 곱하기 x구나. 대신에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구나 해서 잡아내게 되면 일단 fx는 다 구해놓은 거예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 니은, 대구수로 바로 들어가야지. 기억법. F0는 제로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 축방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성질머리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F1이 지금 현재 최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겁니다. 선생님이 최소, 최대 좀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좀 표현하니까 알아는 도 얘들 알겠어? 오케이? 여기 있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이 조금 골 때릴 것 같기는 한데 P에서부터 P 플러스 2라고 했어. 모든 실수 P에 대해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여기다 P를 갖다가 넣어서 이걸 갖다가 따져 주는데 구간의 길이가 2가 된다는 뜻인 거야 얘들아. 뭐가 된다고? 구간의 길이가 2가 된다고. 납득돼? 오케이? 그럼 걔네들 범위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돼서 축방을 먹을 때와 축방 벗어날 때 이거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잘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했어. 그러면 그 gp의 최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니들이 지금 뽑아내야 되는 거는 GP 그래프를 잡아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잘 봐라. 만약에 P에서부터 P 플러스 2라는 저 범위가 뭐 이런 데서 쓰잘데기 없이 뭐 그냥 축방도 포함하지 않고 P에서부터 P 플러스 이렇게 잡히면 최소는 너였다는 얘기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P에서부터 P 플러스 2가 쭉 이렇게 계속 올 거야. P 값에 따라서. 계속 오다 보면 이 간격은 2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납득돼? 오케이? 돼?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목표치가 그 범위 내에서 최소를 GP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P를 넣었을 때가 계속 최소인데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게 언제까지겠냐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축방을 먹었다 이거야. 축방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대칭의 형태가 돼버리게 되면 여전히 여기가 P를 넣었을 때가 최소인 거는 유지가 돼. 그런데 얘가 쭉 가다가 이 축방의 위치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녀석으로 나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녀석이 정확하게 축방이 놓이기 전까지는 P를 집어넣은 게 GP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방금 말한 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럼 P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을 때가 도대체 언제겠냐 이거야. 언제긴 언제야. P하고 P 플러스 2의 정중앙값이 뭐야? P 플러스 1이죠. 그럼 P 플러스 1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2가 될 때인 거고 그럼 넘겨주게 되면 P 값이 마삼이 되기 전까지는 P를 넣은 게 최소가 되는 거라고. 지금 현재 이해가 돼? 이거 나중에 수능이라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야. 그래서 P의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첫 번째 자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P 값이 마삼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GP라고 하는 녀석이 뭐하고 똑같다? FP하고 똑같다고 해요. 납득이 되나? 오케이? 이해돼? 잡았어? 돼야 돼? 오케이?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비대칭이 깨졌어. 비대칭이 깨져서 범위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이렇게 치우쳐져.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봤었을 때는 최소값을 넣어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갑자기 최소값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니 두 번째 P라고 하는 녀석이 3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근데 일반적으로 등호를 여기다가 보통 붙이는 편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할 거면 여기 등호 빼줘야 돼. 이해된 게 오케이? 위에다 붙일 거면은 붙이면 여기다 안 붙여야 되고 납득됐어?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붙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붙이는 걸로 수정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P 플러스 2가 대입됐을 때 녀석이 최소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갈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계속 최소야.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조금 쉬운 문제다. P가 마삼보다 작을 때는 FP라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P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P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GP를 아예 그려버리게 되면 이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보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아예 GP를 그려버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고. 잘만. 그러면 봐봐 이거. 지금 여기 지금 하얀색이 조금 많이 조금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데 요거잖아 요거. fx가. 그래 안 돼. 그러면 여기 P가 마삼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x 값을 마삼보다 작다라고 본 거랑 똑같은 거야. 납득이 되나 안 돼?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P를 넣게 되면 요게 지금 결국 FP였던 거야. 그럼 마삼은 언제냐면 여기거든 지금. 마삼 여기거든.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여기 마삼. 그럼 여기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였다는 얘기지. 납득이 됐어?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GP 그래프를 아예 그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 거야. 대신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삼 콤마 뭐가 되겠어? 마삼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뭐라고 나와? 마삼
A잖아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마3, 마이너스 3A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는 참고로 음수라서 저기 값은 지금 현재 X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거 돼야 합니다. 납득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마3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영역에서는 FP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얘들 오케이?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마더터 조금 잘못 심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우리 배웠어. 다 배웠다 이거. P 대신에 P 플러스 2 대입하면 이거 도형의 이동으로 해석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시켜야 된다는 거야. 납득이 된 게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야 잘 봐라. 잘 봐. 여기 아까 마3이었어. 이거 지금 중요하다. 이거 존나 중요하다 이거. 개 중에 지금 초집중해. 여기가 마3이었어. 축방이 뭐였어 지금? 마이너스 2였지.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었겠지. 여기 봤어? 그럼 내가 지금 비금 치고 있는 요 길이 몇이야? 2죠. 마3부터 마일이니까 2잖아. 그럼 아까 마이너스 이만큼 뒷받고 해야 된다며. 이만큼 뒷받고 해야 된다며. 그럼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릴 녀석은 선생님 연두색으로 그리면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요. 얘가 동일하게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지금 현재. 그러면 마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납득이 되나? 오케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추가로 그려야 될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새끼 이차함수 아니야. 얘는 여기 약간 여기가 뾰족한 거야 위에가. 납득이 되나? 오케이? 일부분만 따가지고 여기다 결합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로 따지면 이 그래프인 거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인 거지. 요 그래프인 거지.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인 거야. 이차함수 아니야. 납득이 돼. 오케이? 다만 야 여기 있는 새끼나 여기 있는 새끼나 대칭해서 만들어 놓은 새끼인 거라서 얘 이거 기준으로 대칭인 건 맞는데 2차 함수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2차 함수의 일부분만 따와서 결합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아니지. 이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아예 날라갔잖아.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대칭인 모습은 맞으나 절대 2차 함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이것만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GP의 무슨 값이? 이 그렸잖아. 이게 GP 그래프야. 그 GP의 무슨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최대가 얼마? 최대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C가 여기가 1이었다는 뜻인 거고. 그럼 아까 전에 여기 구해놓은 너가 1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러면 결국에 A는 뭐였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최고차항계수 나왔냐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게 뭔가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거든. 지금 납득됐어? 오케이? 그러니 fx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라는 게 완성이 됐고 f 마이너스 2가 3분의 4인지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잠깐 계산해 보면은 맞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 납득이 되나?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지금 나름대로 되게 쉬운 버전이야. 최소값만 따가지고 그래프 다시 그린 거잖아. 얘를 최대값만 따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당연히 있단 말이야.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오케이? 예찬이 풀고 있냐 지금? 머리만 쳐갖고 지금 딴 생각하는 줄 되냐 안 되냐? 이해됐어 안 됐어요? 됐어? 납득돼 안 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63번. 그래서 내가 니들 중학교 때서부터 가르칠 때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처 외우지 말라고. 족대니까. 그래서 이해되나? 오케이? 자, 63번. 풀어봐. 선생님 이거 지운다.
그냥 설명해도 돼요? 되죠? 오케이? 여기서 이 문제 풀 때 얘들아 제일 걸리적거리는 새끼가 누구야?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이야. 나도 걸리적거려 지금. 그럼 요거를 지금 어떤 경우로 나눠야 돼? X가 2보다 큰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지. 2보다 작은 경우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이미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로 나와 있어서 그 범위를 나눌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게 돼버리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저 식은 fx 곱하기 그 다음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값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f 2-x 이렇게 돼요.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음수니까 납득되는 오케이? 음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fx 곱하기 2보다 클 땐 거니까 f x-2라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을 fx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x-3 곱하기 2-x 대신에 x 대신에 2-x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뽑아내게 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3 이라는 2차 함수가 형성이 됩니다. 현재 이해가 돼요? 나도 되나 없게 그냥 계산한 거야 그냥. 그 다음 이쪽은 fx니까 x-3 그 다음에 x-2 집어넣으면 x-5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무슨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사이 내에서 간다. 자, 이 그래프를 갖다 먼저 그릴 건데 얘 지금 2차 함수 형태죠.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그래서 그려 여기다가 x축 잡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란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란 말이야. 근데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위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야.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쭉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2일 때 멈춘단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2일 때가 멈췄어. 쭉 와서 2일 때가 멈췄어. 그럼 2부터 어디까지? 2부터 어디까지? 5까지지. 2부터 5까지. 그럼 얘는 3하고 5일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얘가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연결되는지는 직접 조사를 때려봐야 될 거야.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2를 넣어보면 마1, 3, 마이너스 1 그러면은 3이죠. 2 넣어보자. 마1, 마3, 3. 그럼 얘가 2였었을 때 연결된다는 뜻인 거야.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됐다는 뜻인 거지. 이거 납득되냐 안 되냐? 이해돼? 오케이? 네? 여기가 2,3으로서 똑같잖아. 그러니까 붙여진다고. 다행스럽게.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라 2 넣으면 3으로 똑같거든 지금 현재. 납득돼? 오케이?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가 나와 있어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인 거니까 물론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5 말고도 다른 쪽에 있어도 그래프를 다 찾을 수는 있지만 얘가 물어본 거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물어본 거라서 거기 안에 최대는 너 거기 안에 최소는 너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뜻인 거죠. 납득되냐 안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럼 정리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여기 지금 이제 이 그래프의 꼭지점하고 똑같은 거니까 마1하고 3의 정중앙을 따보게 되면 1이죠. 1. 그럼 1을 넣어보라는 뜻인 거고 그럼 1을 여기다 넣게 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4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최소는 여기에서 이제 정중앙이죠. 그럼 3하고 5의 정중앙은 4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4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답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 납득되는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꼭지점의 원칙을 따라줘야지. 된 게 안 되는 거야. 납득돼? 오케이? 근데 저렇게 함수 두 개 붙은 거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죠. 하나의 식으로
표현 못해요. 표현 못하기는 뭘 표현 못해. 이렇게 표현했잖아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 앞으로 엄청 많이 보게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구강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2학년 3학년 때 뭐 틈만 나면 나오는 게 저런 스타일이에요. 납득이 되냐 오케이? 그래서 구간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분 치거나 미분 칠 때 저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된다 안 된다? 이해돼 오케이? 넘겨. 2차 함수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와우 야우 이 문제 아주 아이디어 싸움인데 야 64번 지금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지금 그냥 던지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해서 64번 지금 한번 해봐야 돼. 64번. 자 가보자. 자 꼭지점 좌표 구해줘 봐야 되겠지? 몇 콤마면 몇이야? 일단 x는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대입해.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5a 마이너스 a 제곱이겠죠?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잡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a가 지금 0서부터 5 사이인 a인데 너 지금 이걸로 어떻게 표현할래? 라는 거야. 뭐긴 뭐겠어? 5a 더하기 ab지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 5b 더하기 ab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고 얘들아. 꼭지점 어? 꼭지점 비슷하게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둘이 더하라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된 게 오케이.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네들 더해가지고 6a-a 제곱이라고 잡아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이 돼 오케이? 그게 일반적인 풀이야. 된 게 오케이?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풀자고 한 게 아니거든.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봐봐라. 뭐 때문에 풀자고 했던 거냐면 이 문제가 약간 조금 순환해서 나온 거긴 한데 이 문제가 지금 블라에도 있어요. 스텝 3에 있어. 잘 봐. 잘 들어.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아이디어가 좋아. A 좌표를 뭐라고 둘까? P, Q라고 잡을게. A, B는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P, Q라고 잡을게.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씨발 큰일 났다. 야 이거 지금 이제 이거 X 좌표는 A로 고정되어 있잖아. A로 고정되어 있잖아. 야, 지금 이거는 바꿀 수가 없지. 이건 바꿔. A, Q라고 할게.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럼 A, Q라고 이제 봐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Q는 어찌됐든 여기 선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녀석인 거잖아. 그냥 왜? 그럼 Q는 누구랑 똑같아? A 집어넣게 되면 5a-a 제곱하고 똑같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잘 봐. 5b는 지금 일단 a가 맞아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AB 봐봐. AB는 지금 여기서 Q랑 똑같아. Q랑 똑같아. 그럼 A 더하기 Q에
최대치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니들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Q를 Y라고 바꾸고 A를 X라고 바꾸면 이 문제는 결국에 Y는 5x-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너 지금 X 더하기 Y의 최대치를 구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결국 또 뭘 뜻하냐? 얘의 값의 최대치를 물어봤으니까 K라고 두게 되면 결국 요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많이 나온단 말 생각보다. 이건 뭐요?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지금 현재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최대치를 뽑아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재 이해가 돼야 안 돼. 0과 5 사이에 대해서. 납득됐어? 이해된 게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몇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 녀석을 갖다 여기다가 이제 들이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겠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K 값이 가장 클 때를 원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 빨갱이를 일단 위로 들어 올려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일단 들어 올려야 된다. 근데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5라는 범위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A도 0서부터 5까지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쭉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얘 A가 만약에 제로였었으면은 요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잖아 여기. 이 A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돼 안 돼?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지금 현재 A를 X로 바꿨으니까 X가 지금 0서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잡아내게 되면 5x-x제곱과 x로 묶이면 5-x,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된다. 0서부터 되나 안 돼? 납득돼? 오케이? 그럼 언제겠냐? 0하고 5 사이 내에서 봤을 때 언제겠어? 기울기는 요건데 언제겠어? 언제겠어? 접할 때지. 납득이 되나? 접할 때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접할 때의 K값 물어본 거네 라는 문제로 또 바뀌는 거야. 얼마나 이해가 되나? 오케이? 아주 중요해.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보여지는 대로 문제 푸는 거 말고.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추론. 이해되나? 오케이? 잠깐 끊을게요.